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뒀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체크스탁 소재민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내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블라인드는 어떤 걸로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저희가 종목을 공개하고 종목을 하나씩 듣고 그 뒤에는 이제 저희가 내일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용호상박, 저희 이제 블라인드 뷰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 모두 좀 적중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김덕호 대표의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핵심 이슈 수혜주, 이 종목 중장기 상승 기대. 자, 이 종목 과연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김덕호 대표님? 네, 앞서서 이제 용호상박 프로그램에서도 얘기 많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제조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관세 유예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이제 마냥 채찍을 거둔 게 아니라 당근을 강제로 좀 사주십시오라는 식으로 당근을 좀 내민 곳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LNG를 비롯한 에너지선들, 그리고 실제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킬 수 있도록 많은 운송들, 해운 쪽을 좀 강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은 힌트는 바로 해운 기업입니다. 해운, LNG로 가지만 이슈는 좀 해운으로 풀어보겠다. 그렇다면 소재미 대표는 지금 해운주에 대한 뷰가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해운 산업이라고 한다면 환율에 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죠. 그렇죠. 지금 고환율이 좀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적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생길 수 있어 보이는데 또 다만 조금 불안한 요소는 지금 최근에 미증시가 빠지고 있는 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잖아요. 그러다 보니면 해운의 업종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존재할 것 같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이런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는 것만큼 이 부분이 해소된다라고 하면 고환율 그리고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해소 이런 걸로 괜찮은 산업군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달러와 관련해서 좀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라고도 소재미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김덕호 대표님 제가 조금 더 쪼아서 들어가 볼까요? 해운이라고 하셨으니까 여기는 벌크입니까? 컨테이너입니까? 벌크에 조금 더 가깝겠네요. 네. 벌크에 좀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블라인드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페노션. 여기가 올 벌크 아니었나요? 네, 그래서 제가 벌크에 좀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페노션이라고 하면 건화물에 특화가 돼 그렇죠.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의 카길처럼 이제 한국형 카길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곡식류와 그리고 이제 건화물 쪽에 취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부터 조금 이제 모습이 많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제 페노션이 사실은 그동안 벌크선 운임을 진행을 하면서 BDI 지수에서만 운임이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마진율이 굉장히 낮은 편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운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지적을 목소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페노션이 그래서 이제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바로 이제 LNG 탱커선을 이제 대량으로 수주를 하기 시작을 했고, 주문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미 2024년도에 4척의 LNG선, 그리고 이번 1분기에 3척의 LNG선이 지금 인도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LNG 가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에 보면은 지금부터 이제 취향을 하는 선박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분주하게 바빠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페노션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건화물이라고 하는 게 곡식도 있겠지만은 광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지금 관세 보복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이제 2차 무역 분쟁이 지금 터진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광석 같은 경우는 지금 예외로 치고 있죠. 특히나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광석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를 매기지 않는 유예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서 주목을 할 것은 이 페노션의 선박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를 이제 추적을 해봐야겠죠. 다행스럽게도 이번 4월 9일자에 또 이제 좋은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브라질의 발레사로부터 이제 또 주문을 2,000억 넘게 지금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글로비스로부터 2,600억, 그러니까 도합
5천억 정도 규모를 이번에 이제 수주를 하게 됐습니다. 5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는 규모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발레사 같은 경우에 브라질이기 때문에 이 광물들이 어디로 가느냐? 중국으로 갑니다. 실제로 중국에 있는 철곽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연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철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브라질이나 호주로부터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광물을 수입할 때는 이제 호주와 같이 이렇게 고순위에 있는 이 광석들을 수입을 하는데 이 현대글로비스가 현대글로비스로부터 수주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이 최종 종착지는 현대제철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불안정했었던 벌크선 마진을 높일 수 있는 출처인 최대의 매출처 중 하나인 이 현대차 그룹과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을 동시에 잡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소재민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이제 고환율이 그렇죠. 이제 오랫동안 유지가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은 이 환율에 대한 어떤 수혜들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 잠깐 소개드렸던 것처럼 본격적인 LNG선 취향이 시작이 된다라면은 이번 하반기도 매출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짧게 볼까요? 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페노션이 이제 화물 그리고 해운 쪽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움직이는 격이 있기 때문에 뭐 급한 마음에 사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가격 밴드를 일단 전략적으로 설정해 본다라면은 6개월 목표 그리고 목표 주가는 3,8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지난 이제 전점을 좀 달성했던 3,0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페노션이었습니다. 목표가 3,800원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체크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소재민 대표는 어떤 블라인드를 오늘 갖고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실적 개선 기대, 이 종목 재평가 국면 진입. 뭔가 이제 좀 턴어라운드를 하나 이런 냄새가 좀 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이 종목의 또 올해 실적도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요? 근데 턴어라운드가 나온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김덕호 대표님, 지금 2차 전지에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곳이 있습니까? 일단 뭐 에코프로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주가 자체는 굉장히 많이 눌림목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중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아무래도 우회 정책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지금 BYD가 지금 이제 진출을 한 상황이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중국 기업들과 합작을 하고 있거나 혹은 이제 중국 배터리사와의 관계가 좀 깊은 기업이라고 한다라면은 한 번 정도 단기 변동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딱 찍어볼 수 있는 종목 있습니까? 저는 에코프로비엠이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이다. 네, 다른 기업들도 알겠습니다. 뭐 거론될지 한번 궁금합니다. 에코프로비엠 맞습니까 아닙니까? 안 좋아합니다, 그 회사. 안 좋아한다. 나쁘지 않은 기업이지만. 예. 네. 저희의 발언이 아니라는 것, 오로지 소재민 대표의 개인적인 발언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블라인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앞에 이름만 딱 따서 갔군요. 그렇죠. 여긴 에코까지 갔습니다. 에코앤 드림 이야기 들어볼까요?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2024년 실적이 이제 역대 최고로 나오면서 흑자 전환을 기록한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을 보면은 2차 전지가 뭐 바닥을 찍었다 이런 얘기들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실적이 개선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좀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낙폭 과대 종목이 아니라 낙폭 과대인 상태에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좀 중요해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최근에 반도체라던가 이런 것들 좀 밀린 이유가 이미 실적이 좋은데 이보다 더 내지 못할 거야, 앞으로 줄어들 거야에 대한 우려를 때문에 빠진 종목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종목을 본다 그러면 낙폭이 큰데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같은 섹터가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면서 좀 움직임을 보여줘요.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코스닥이 좀 중요한 고비를 넘기고 코스닥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는 이쪽 섹터로 보시면서 여기에서 실적까지 개선될 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 반등 시에 좀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유미코아라는 또 유럽 배터리 기업하고도 주요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올해 또 실적 개선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가부터 해서 뭐 월봉상
지지선 60일선이 있는 26,000원 정도까지 시장의 변동성 고려해서 좀 폭넓게 잡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요한 지지선인 121선을 오늘 돌파에 성공을 해서 내일까지 안착에 성공한다. 그랬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3만 원 정도 선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고요. 뭐 241선인 32,000원까지도 좀 폭넓게 보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최근 저점 자리 23,000원을 이탈했다는 건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가 좀 다시 한 번 더 큰일이 났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축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앤드림이었습니다. 목표가 35,500원, 손절가 23,000원. 저희가 사실 시간이 되게 부족해서 제가 추가 질문 잘 안 하는 편인데 짧게만 대답이 가능하다면 에코앤드림 지금 기관의 수급이 장난이 아니네요. 네. 혹시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신 건가요? 아, 그러면? 저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뭐 외인이 많이 사고 기관이 많이 네. 사고 이런 거에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보통 올라갈 상황이기 때문에 외인이나 기관들이 미리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이거 공매도도 심한 종목인데 아무래도 2차 전지가 공매도에 대한 그런 게 심하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서 실적이 그나마 뒷받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이제 메이저 수급에서도 좀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공매도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공매도 들어올 틈이 없거든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앤드림이었고요. 자, 이제 우리가 내일 시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기관 외인 흐름에 맞춘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이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어떤 포인트를 좀 바라봐야 되는지. 외인 기관의 흐름에 맞춘 투자 전략? 수급이 아닐까 싶은데 바로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거다. 이제 열어 오픈해 주시죠. 멘탈 잡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멘탈 잡아야 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네. 뭐 사실 겉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잡고 싶은 거는 좋은 펀더멘탈 가진 기업들을 좀 잡고 싶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시장이 워낙 많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최근까지도 뭐 관세 보복에 대한 우려까지도 나왔던 마당에 유예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느 장단에 맞출지를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지표로 쓰는, 그러니까 인간 지표죠.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이 얼마 정도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사실상 이제 2차전에 돌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19년도, 2018년도 이때 당시 무역 전쟁 겪으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관세 보복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고 또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이제 우회를 해서 어떤 수출을 하려던 국가들마저도 관세 보복을 심하게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타이완이 중국산 광석을 가공해서 만든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대만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네. 관세를 최대 456.23%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어떤 국가들, 어떤 기업들을 파트너로 갖고 있냐가 굉장히 핵심이 될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늘상 강조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실적 장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1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저평가 기업들을 다시 한번 매수 전략을 펼쳐보시자 말씀드리면서 향후 이제 6월까지, 그러니까 이제 관세 유예가 3개월 동안 이루어진 이후에 대한 변동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전국 변세 그리고 이제 정치적 행보, 외교와 관련해서 현금을 일부 확보하는 전략을 준비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어렵다라는 댓글이 많습니다. 지금 멘탈 잡기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내일 전략 블라인드로 만나보시죠.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전략은 바로 이거다. 이거가 과연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블라인드 오픈. 구간 대응. 오늘은 딱 들었을 때 바로바로 떠오르는 전략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이게 뭐 다시 추세를 바꿨다, 상승 추세를 바꿨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기술적 반등 구간 안에 있는 시장인 만큼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막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상승 추세장이다라고 하면은 종목을 교체하기보다는 한 종목을 가지고 길게 끄는 게 맞지만 지금처럼 아직 상승 추세를 진입하지 않은 예를 들어 코스피 2,56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한 730포인트 이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 장세라고 봐야 할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수익률을 크게 잡는다던가 무리한 매매를 하는 건 꼭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2,560포인트 코스피 그 정도에선 다시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왔을 때 종목을 일부라도 팔고
밀리면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사고 팔고 전략을 하는 게 수익률 극대화에 좀 좋다라고 보고 네. 있는 만큼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종목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좀 테마성 짙은 종목보다는 메인 섹터 위주로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이런 업종 대표 우량주들 중심으로 시장 지수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뭐 뉴스를 보고 좀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좀 이 시장의 변동성에 또 녹아내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좀 구간을 쪼개서 시장 지수를 참고해서 구간을 쪼개서 매매하는 것 이게 지금 시장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베이징 슈슈님께서 아까 지금 채팅창에는 이 구간 대응 전문 용어로는 48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확히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조금 더 딥하게 이야기를 나눠 보기가 또 오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불러서 네. 48 어디서 팔아야 되고 어디서 사야 되는지 정확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블라인드 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와 소재민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